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경기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일본이 금리 올릴 것 같다, 그다음에 실적 피크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이제 매도를 하게 만드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고요. 그리고 또 연휴 앞두고 있잖아요. 연휴 끝나자마자 트럼프가 관세 부과한다고 했던 2월 1일 날짜가 또 도래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경계감 이것도 좀 있었을 겁니다. 수급에선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팔아서 연간 기준으로 순매도로 바뀌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제약주 중에 일부, 통신 장비주 중에 일부, 전력 설비, 엔터주 중에 또 일부, 그러니까 업종 전체보다는 또 업종 내에서 일부 종목들만 선별적으로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 차트 보면 코스피도 그렇고 이제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닥 121선에서 막혔죠. 그러니까 그 근처 3일 연속에서 도전했다가 이제 완전히 안착하지는 못하는 모습이고, 코스피도 어저께 장중 고점이 121선이었는데 거기까지 못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121선 6개월 동안 추세선, 그러니까 상당히 중기적으로 중요한 자리잖아요. 이거 돌파한다라는 거는 그동안 우리가 6개월 동안 시장에 대해서 걱정했던 거 이제 털었어, 이런 의미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수 보면서 제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기가 어디라고 막 약간 그런 느낌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재료 대비 시장이 좀 과도하게 반영했던 건 이 즈음이면 1차 반등이 끝났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한 투자자들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지금이 추세가 끝났다 이렇게 보기엔 좀 이르죠.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점 고점이 낮아지던 추세에서 저점 고점이 높아지는 추세로 바뀌어 있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자체가 추세가 끝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좀 걸리는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경계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주 내내 또 최근 내내 그래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5일 연속해서 하락 종목이 더 많은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예상이 됐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ADR 과매수 넘어갈 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상승 종목이 많기가 어렵다고. 지금 이제 치고받고 하는 2단계 정도 됐는데 아마 설 연휴 끝나고 그 주간 지나고 나면 아마 이런 현상은 조금 완화가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구간 자체도 투자들이 좀 조심스러워하는 자리라서 일방적으로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게 아니라 그냥 치고받고 하는 자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것 때문이라고 시장이 빠지는 건 아니죠. 뭔가 이제 이슈가 있었을 텐데, 첫 번째는 하이닉스 실적이 나왔는데 예상치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잘 나온 거죠, 사실은. 되게 잘 나온 건데 시장에서는 좀 뭔가 좀 놀래켜 주지,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들이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블룸버그에 나왔던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코멘트를 보면 HBM 분야에서 선두라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그래서 빅테크들이 AI 투자가 정점이지 않을까, 이런 어떤 우려도 완화시켜줬는데, 다만 이제 너무 딱 예상되는 수준이라서 장부 가격에 지금 2.8배에 거래되고 있는 수준, 3년 평균 1.6배에 비하면 좀 비싸지 않나, 이렇게 보는 투자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또 우려가 또 작동이 돼서 장중에 좀 크게 밀리기도 했죠. 근데 다만 이제 낙폭을 좀 줄였던 건 그 미국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수혜주가 된다. 하이닉스는 아무래도 이제 AI 인프라 투자하고 하니까 제일 HBM을 잘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리고 경쟁사들이 이걸 따라가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당분간 이 지위를 유지할 거다, 이런 점도 또 부각이 됐죠. 그래서 어쨌든 실적 발표 자체가 일종의 셀온,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재료 노출되면 일단 팔고 보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동이 되면서 주가가 좀 밀리는. 그러니까 투자들은 제일 센 종목인데 이게 밀리면 시장이 끝나는 건가, 이런 걱정을 좀 했을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현대차 실적인데, 실적은 잘 나왔는데 이익이 미스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예상했던 것보다 좀 낮게 나왔죠. 근데 내용을 보면 아마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 걸로 보여지긴 하는데, 어쨌든 투자들이 깜짝 놀래고 주가가 시원스럽게 올라가고 그래야 되는데 뭔가 자꾸 이제 꼬투리거리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죠. 오늘 되게 중요한 일정이었거든요, 기업들의 실적이. 근데 이제 거기서 서프라이즈한 어떤 내용들을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까 또 연휴도 있고 일정도 있고 하니까 좀 쉬어보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미국에서 강세를 보였던, 미국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던, 이게 사실 이 재료만 놓고 보면 오늘 우리 증시가 초반에 한 10포인트 가까이 플러스로 갈 수 있는 상황이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 초를 쳤죠. 예, 이제 트럼프가 스타게이트, 이게 5천억 달러짜리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굉장한 건데, 근데 이제 머스크가 이거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왜냐면 거기 투자한다고 했던 기업들 재무 상태 봐서는 그 돈 없을걸? 이런 식으로 초를 쳤잖아요.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이제 확정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소식 통할 때 들었다. 누가 이야기를 자기한테 해주는데 그 회사 돈 없다던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또 다른 곳에서는 이제 반박이 또 나왔죠. 샘 알트먼 같은 경우는 이미
공사 진행하고 있다, 돈이 있다. 이게 반박이 됐죠. 근데 어쨌든 이런 내용 자체가 미국에서 오늘 스타게이트 이슈로 그나마 이제 미국도 오늘 하락 종목이 더 많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11개 업종 중에서 2개 올라가고 9개가 빠지긴 했는데 올라가는 업종이 우리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업종들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도 투자자들에게는 조금 이제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이유로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로는 4분기 성장률이 나왔는데 0.1% 성장. 예, 그러니까 전기 대비. 그러니까 근데 최근 3분기를 쭉 놓고 보면 1분기 1.3% 성장한 거 이외에는 굉장히 둔해요. 우리나라 성장률이. 굉장히 좀 둔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경기에 대한 우려를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 외신에서 블룸버그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정치적인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성장에 대한 부담이 있다. 그리고 특히 그 미국의 관세까지 겹치고 하면서 그리고 관세라는 건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입 비중이 상당히 높은 나라고 대표적인 반도체 생산 국가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우려가 작용될 수도 있어. 이런 식의 어떤 해석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겹쳤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쪽. 이게 사실 다 갖다 붙이는 거죠. 예, 갖다 붙이는 거긴 한데 이제 갖다 붙일 게 너무 안 좋은 쪽으로 많이 작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오늘은 되게 신중하게 가는 날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저는 이게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일본이 이제 금리를 결정을 할 텐데, 일본이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하면 작년도 7월 말에 금리 인상하고, 그러고 나서, 일본 증시가 갑자기 폭락세로 바뀌면서, 이게 뭐지라고 해서 동반해도 글로벌 증시가 쭉 빠졌잖아요. 그래서 8월 5일 대폭락 나오고 꼬리 쭉 달고 그때가 또 이제 저점이 되면서 한동안 또 강한 반등이 나온 적이 있었죠. 근데 어쨌든 강한 반등이 나온 건 다음 문제고, 그때 엔캐리 자금 이탈한다고 시장이 크게 빠졌으니까, 혹시 지금 또 재현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투자자들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정도 투자자들에게는 좀 부담을 주지 않았을까. 이게 뭐, 제목이 되게 험악하게 뭐 무슨, 하여튼 이런저런 제목 달면서 좀 공포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본의 통화정책 회의 앞둔 경계감이 외국인들이 미리 좀 주식을 던지고 선물도 던지고 이런 이유로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수급에서 뭐 외국인들이 오늘 6천억 원이나 팔았는데, 선물을 워낙 많이 팔다 보니까 금융투자도 다시 매도로 바뀌었고 연간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매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1월 10일까지 누적으로 1억 5천까지 순매수로 1조 5천원까지 순매수로 들어왔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 사이 매수 매도 반복되다가 오늘 대량으로 매도하면서 순매도로 바뀌었죠. 그리고 누적으로 코스닥도 매도고 선물도 2만 1,000계약 정도 매도고 다만 지금 제 계산으로는 선물 매도 여력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만 계약 안쪽으로 보이고 최대 피크로 치면 한 15,000계약. 그래서 좀 선물 매도 여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시장이 다 빠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락시킬 수 있는 무기는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방법 써야죠. 그냥 뭐 대형주를 대놓고 때려가지고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긴 한데 어쨌든 선물 쪽에서는 더 때릴 수 있는 게 뭐 별로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점도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순매도 전환된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담이 좀 있었고 매매한 종목을 보면 조금 찝찝한 건 있어요. 뭐냐면 매도할 때 보통은 한두 종목의 매도가 집중돼서 아이 뭐 시장 다 파는 건 아니고 막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데 오늘 전체 순매도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매도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이거는 광범위하게 대부분의 종목을 고르게 다 팔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건 별로 이게 썩 좋은 그림은 아니죠. 하이닉스도 팔고 삼성전자도 팔고 자동차도 팔고 조선도 팔고 그래서 좀 고르게 다 파는 모습이었고 매수한 쪽은 삼성바이오, 네이버 뭐 이런 것들 통신주 이런 게 상단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조금 낮은 건가?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자동차, 건설, 삼성전자 매수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긴 한데 자동차를 그래도 실적 발표한 날 고르게 매수한 거는 좀 다행스러운 대목이긴 합니다만은 시장을 끌어올릴 정도의 어떤 매수, 그러니까 한 종목 한 대형주 작정을 하고 한 1,000억 원 이상 사가지고 좀 끌어올려주면 좋은데 이제 그런 구도는 아니었죠. 그래서 기관이 별다른 역할을 할 수 있는 날도 아니었다.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뭐 이렇게 딱히 매수해서 의미 있는 정도의 흐름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들, 뭐 AI로 연결고리가 있고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조선부품 이런 것들 매수하고 매도 쪽은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매도 쪽에 조금 더 포진해 있는 편이었고요. 기관 투자들은 뭐 이게 업종별 특징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종 내에서 좀 골라서 담는
예, 그런 형태를 보였거든요. 뭐 반도체도 그렇고 뭐 이제 제약 바이오도 그렇고. 근데 약간 제약 바이오로 분류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이 눈에 띄긴 하지만 그렇다고 딱 봐도 이렇게 되게 많구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냥 골라서 매매하는 예, 그런 형태를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지수는 올라가고 하락 종목이 더 많은 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최근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투자들이 좀 경계하는, 그러니까 뭐 그 정책 관련된 수혜주들이 올라가긴 하지만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나마 시장을 끌어올렸던 게 스타게이트 관련된 종목이었잖아요. 예, 뭐 AI 인프라에 뭐 5천억 달러 투자한다고 뭐 이런 것들 나온 거.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 가든가 아니면 이제 순환이 돼서 다른 쪽이 가던가 이렇게 좀 주도하던 종목군들이 급격하게 꺾이는 현상이 나오는 건 별로 안 좋죠. 그 흐름이 중요하고 저는 내일이 되게 중요한 일정이라고 보는데 일본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인상할 거다. 계속 메시지를 내줬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할 거야. 이번에 진짜 한다니까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전보다는 그래도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는 사이클은 일단 좀 인하가 멈칫하는 타이밍이라 예전같이 일본은 올리고 미국은 내려서 일본 쪽으로 자금이 확 쏠리고 옌케리 자금 빠져나가고 이런 걱정을 투자자들이 좀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오늘 미리 다 털어낸 건지 아니면 내일 이만큼 더 털면 뭐 패턴이고 뭐고 다 깨지게 되니까 그래서 외국인 투자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오늘 뭐 기존 강세 종목군들이 주춤하고 뭐 조선이라든가 뭐 HBM 종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춤하고 일부 제약, 엔터도 뭐 종목들별로 또 달랐잖아요. 그래서 업종 내에서도 이제 좀 선별적으로 가는 그런 형태를 보였고 하락 종목이 워낙 많은 날이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긴 하죠. 근데 기존에 강했던 종목군들은 제가 최대치로 볼 수 있는 게 3일 연달아 조정은 잘 안 나온다라는 거고 보통 이제 센 종목은 하루 조정 나오면 그 다음에 또 매수 들어오고 하거든요. 이게 설 연휴가 있어서 좀 변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좀 크게 밀렸던 최근에 강했던 종목들 중에서 일부는 내일장에서 좀 살아나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 오늘 지수 보면 그냥 전형적인 설 연휴 앞둔 증시 흐름이긴 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주말 망대에서 보여드렸던 차트긴 합니다만은 설 연휴 직전 주에 보면 보통 1% 안쪽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나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 2019년, 2022년에 튀게 좀 2% 이상 오르고 내린 적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설 직전 주에는 그냥 사람들이 좀 쉬어가는 그런 패턴을 보이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특이하다라기보다는 그냥 전형적인 그때 같이 보여지긴 하는데 다만 이제 좀 하락 종목이 많고 또 긴장을 유발하는 재료가 워낙 많아서 지금 같은 경우는 예전과 같은 평범한 그런 장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좀 다이나믹함은 이전보다 좀 강해진 것 같다. 근데 내일장 정도에서는 오늘 같은 매도가 나오면은 조금 긴장도가 훨씬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초반 이후에 수급이 어떻게 바뀌고 오늘 특히 많이 빠졌던 기존의 종목군들 이런 것들이 좀 살아나는지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추가적인 내용은 이슈 나올 때마다 제가 더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